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뭐 정확히 표현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이른바 변혁이라고 하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뭐 지난번에 통합 얘기가 황교안 대표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 유승민 또 의원과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통합이 뭐 금방 좀 돼가는 흐름 비슷한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는 듯 하더니 지금은 또 이게 동상이몽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쉽지만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문제 한번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 변혁 소속이고 뭐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즘에 분위기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유승민 의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황교안 대표의 대선 경쟁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과 잠깐 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대장 영입 이후에 그 이후에 좀 여실히 좀 이제 선거 지휘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그 불안감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에서 먼저 퍼지면서 자유한국당 내에도 그 소위 책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는 통합론과 이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 통합을 최대한 유승민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 보수가 되고 뭐 당을 재창당하고 이런 것이 반영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많이 내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 네. 뭐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얘기가 오가는 걸 알려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고 뭐 그 같이 하는 사람들 저 또한 포함해가지고 지분 싸움 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있을까요? 저는 지분 싸움을 하기에는 변혁에 소속된 의원들의 수도 적고 뭐 출마의 후보군도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지분 싸움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지면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면 비호감도가 64%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호감도를 가지고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해도 임계치까지 가겠느냐, 그 당선 가능한 임계치까지 가겠느냐가 현실적인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통합돼가지고 1대1 구도로 붙어가지고 무난하게 서울에서 한 37%로 떨어질 상황이면 왜 통합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통합을 해서 시너지가 나가지고 한 45% 이상 득표해가지고 뭐 정의당 끼고 그러면 당선 구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뭐 1대1 구도에 정의당이 있다 하더라도 37%뭐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인식하는 의원들은 메시지가 확실히 유승민 때문이 아니라 뭐라도 센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생존 본능 기가 막힌 분이 누가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윤상현 의원 보세요. 그 가장 강한 친박 성향을 드러내던 분이 요즘은 가장 통합론자잖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뭐 누님이라고 누나라고 불렀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그 윤상현 의원은 초기 이번에도 발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쨌든 그 변혁 모임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지금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표현을 헌집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지만 새로운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나와서 거기로 가고 또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변혁에서 거기서 가고 이렇게 그러한 형식의 통합 뭐 그건 괜찮지만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계승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가치들이라는 걸 보면은 정확히 좌표를 어디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인적으로는 친박당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을 계승하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사회 이슈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닿아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거로 전두환 대통령 진짜 싫어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진짜 싫어했죠. 근데 뭐 집권하자마자 그때 막 추징금 때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보면은. 수사팀까지 만들었죠. 정작 그런데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관련해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자유한국당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진정한 친박이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들도 전두환 대통령을 싫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희한한 지점들을 보면서 저는 저 당이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공통의 목표를 가진 어떤 회사가 아니라 그냥 급한 대로 모이는 협동조합 같은 느낌인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더 그 방향성을 가진 조직체를 만들려면은 발전적 해체 또는 재창당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일단 보수가 분열돼 있으니까 그냥 합치자, 통합하면은 뭐 저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총선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겠지만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그게 지지를 받을 것이냐, 새로운 어떤 쇄신과 혁신 이런 것 없이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 공허해지고 약간 구호같이 돼버리면요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지난번 선거 때 제가 보궐선거 때 바른미래당으로 나와서 저희 지역구에서 27.2% 3% 받았거든요. 강현지 후보가 자유한국당보다 14%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뜻 보면 범보수 후보가 42% 가까이 받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일 후보로 나갔으면 42%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술적 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37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제가 새누리당 후보였을 때 느낀 제 득표와 제가 이제 그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갔을 때 느낀 득표가 다른 게 뭐냐면요. 저를 절대 안 찍겠다고 하던 호남표가 전 들어오는 게 보여요. 가시적으로 보여요. 호남 출신의 인사들도 저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고 찍으시는 게 보이고 자유한국당이라서 못 찍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새누리당이라서. 그러니까 그 비토표들을 걷어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 선거에 솔직히 말하면 노원병이라는 선거에 제가 보수 후보들이 41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지난 그 지방선거판에서. 저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뭐 노력도 있었겠지만 구도가 만들었다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빨간당이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추가 얘기죠. 확장성을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비호감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뭐 호남 출신이라서 과거에 뭐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젊은 층인데 뭐 자유한국당의 일련의 행보에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 비토표가 꽤 세요. 그리고 비토표가 바른미래당을 위시한 어떤 신당이나 이런 쪽엔 약간 덜하다는 걸 제가 체감해봤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듯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당위적으로 더 옳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 뭉쳐라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틀을 깰 때가 됐어요. 제 생각에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자유한국당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언급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황교안 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외견상으로서는 오른쪽에서 의심을 받을 일이 좀 적은 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오히려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 대표하는 어떤 중도 보수 세력이 움츠러들 수 있다. 그걸 우려했던 게 사실 보면은 유승민계와 바른미래당이었는데 거꾸로 그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쪽에 워낙 자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좌클릭해도 아무도 뭐 당신 빨갱이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게 그 사람의 최장점인데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전문 영역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황교안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대권주자 1위를 계속하면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게 가장 최고의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오히려 거꾸로 활용해가지고 인재영이나 이런 데서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기대치가 사그라들면서 지금 이제 대선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3대 원칙이라고 해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개혁보수로 하자, 그리고 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혁보수, 결국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상당한 어떤 쇄신과 변화,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뭐 인재 영입 등등등 해서 이른바 실책을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강하게 당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모색해 가기가 뭐 당신 생각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그런 입지, 구조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상당히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른바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의 그런 이른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면서 보수의 단일화를 만든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거죠. 저는 황교안 대표 본인은 정치적으로 미숙함을 몇 번 드러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표현했던 윤상현 의원을 위시한 그 새누리당 시절의 전략가들은 이미 다 보수 통합이라든지 대통합이라는 것에 최대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 숙지하고 있을 거라 봐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계속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조언을 하겠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원칙을 가지고 11월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삐그덕거리는 모습 또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 거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12월 초나 이쯤에 누군가 그에 대해서 물꼬를 트게 될 때 이게 어떤 모양새로 물꼬가 터지느냐에 대해 가지고 기획자들 기획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황교안 대표랑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는데 공개가 된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냈던 것이 유승민 의원이 그게 공개됐다는 건요. 황교안 대표 주변의 측근들이 중에서 이 판이 벌어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김 빼고 뭐 산통 다 깨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게 김모 의원이라던데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개혁보수를 언급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가장 먼저 퇴출의 대상이 될 거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판을 좀 흐트러뜨리려면은 글쎄요, 옳은 선택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에 저항이 좀 있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봐요? 이 통합이 저는 제가 당선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면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땐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 뭐 공천 지분을 받고 자유한국당으로 합친다? 저는 제 가능성이 1%는 높아지지 않아요. 그럴 바에야 그냥 지금 그대로 가는 게 낫지. 국민들도 아마 그런 건 또 바라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술적인 합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가 상계동의 노원병이 그대로 나온다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뭐 상징적으로 당명부터 시작해서 아무 변화도 없이 만약 합친다? 그럼 저는 무서우게 나올걸요? 네, 갈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이른바 변혁과 자유한국당의 이 통합이 성사가 될 걸로 봅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은? 저는 그 가능성.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11월 말까지 내부적인 투쟁이 엄청 많을 겁니다. 네, 이번에도 재선급 의원들이 또 성명서 내고 했다는데 자,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전장 중에 하나가 12월 초에 있을 원내대표 나경원 재신임이냐 유기준 의원이냐 이건데 유기준 의원이 되는 걸로 사실상 지금 내정돼 있다 하는데 실제로 유기준 의원이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뭐 부산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현상 유지하자고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 다른 판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 출마하는 의원들은 아까 말했던 이유로 차라리 그냥 신당을 하자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좀 그렇게 봐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통합 관련된 이 부분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되느냐,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구조 변화의 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이런 통합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후유증 같은 거, 이런 걸 얼마나 또 잘 극복하고 정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총선 관련된 논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석 최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